자, 일단은 개화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들의 활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개화파, 이들은 어떻게 정책을 유지할까요? 자, 이들의 정책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일단 개화를 하려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외국의 문물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외국의 문물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빠른 곳이 아니면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에 사전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예, 바로 수신사.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이 수신사는 1차 수신사와 2차 수신사로 나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3차 수신사도 등장을 합니다. 이 1차 수신사는요, 1차 수신사는 이제 왜 갔냐면,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있잖아요. 이 강화도 조약 체결 때문에 이제 가는 겁니다.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1876년도에 1차 수신사는 가요. 76년도에, 여기 2차 수신사 80년도에 이렇게 가거든요. 1876년도에 1차 수신사는 일본에 가죠.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조약을 체결하면 상대 국가에 또 한번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1차 수신사가 파견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 체결하거든요. 그 조미수호 통상 조약 체결하면서 그 이후에 답방 형식으로 갔던 게 바로 보빙사입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2차 수신사가 갑니다. 왜냐면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앞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강화도 조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 설명드렸잖아요. 관세가 없습니다. 조회무역 규칙에서 관세가 없어요. 그죠? 무관세입니다. 그다음 무제한 곡물 유출. 이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수신사의 역할은 뭐였냐면 바로 그 관세. 이 관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곡물, 곡물 유출, 개항장. 관세 문제하고 개항장. 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부산만 일단 열린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근데 두 군데를 팀 더 열어야 된다고 지금 일본이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2차 수신사는 갑니다. 근데 이 2차 수신사를 2차 수신사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김홍집이라는 인물이에요. 김홍집. 김홍집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이 앞에서 이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이 김홍집이야말로 정말 개화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 김홍집이 중심이 나가지고 관세하고 이 개항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요. 근데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해요. 대신에 뭘 가져오냐면 이 김홍집이 이 일본에 와 있는,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청나라 외교관을 만납니다. 그 청나라 외교관이 누구냐면 황춘셴이라는 사람이에요. 황춘셴. 그 황춘셴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황춘셴이 앞으로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황춘셴의 조선 책략이라는 거예요. 자, 수신사, 일본에, 이 수신사는 여러분들 일본에 파견한 거죠. 일본에 파견한 거죠. 지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중앙에서 수신사 파견하는 상황인데 이 수신사와 여러분 좀 비교를 하실 게 있어요. 그 비교가 뭐냐면 통신사입니다. 통신사와 수신사는 좀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 통신사는 개항 이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선진 문물을 전파해 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절단이라면 수신사는 거꾸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어떤 선진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신사가 하고 있는 거죠. 문화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문화의 방향이. 통신사까지만 해도 중국, 조선,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적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일본, 조선, 중국으로 가는 그런 어떤 문화적 흐름, 문화적 어떤 그 유입의 어떤 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통신사와 수신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선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개화파 중심으로 해서 수신사 보내고
또 그 수신사로 갔던 이 김홍집이 조선책량 갖고 와가지고 이 연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집권 정부는. 그러자 이 밑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전국 상황 속에서 이 집권 세력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개화를 밀고 나갑니다. 이 2차 수신사 갔다 온 이후에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개화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겠다. 개화 전담기구로서 뭘 만드냐면 통미기무아문이라는 걸 이제 만듭니다. 통미기무아문. 통미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예, 통미기무아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통미기무아문. 자, 이 통미기무아문은 지금 다 80년대 상황인데, 이 전부 다 80년대, 김홍집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80년대. 나중에 통미기무아문은 이제, 이모군란이 발발하면서, 폐지가 되죠. 82년까지인데, 어쨌건 이 80년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에 의해서, 얘들이 갔다 오고 나서, 자, 이제, 83년도가 되면요. 82년도에 여러분 이모군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83년도가 되면요. 이들에 의한 여러 가지 이들의 어떤 노력들에서 여러 가지 근대적 문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방문국이 있어요. 방문국. 이 방문국이라고 하는 것은 찍는 거예요. 문자를 찍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인쇄와 관련된 곳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전환국이 있습니다. 전환국. 예, 전환국은 화폐 정책과 관련된 곳. 나중에 이제, 이 전환국은요, 그, 메가타이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서 이제 그때 이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기차. 특히 영선사. 특히 영선사와 이제 연결이 되겠죠. 무기 제조와 이제 관련된 거니까, 이 기기차. 무기 제조,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곳. 그리고 우정국. 예. 요 우정국은 여러분들, 우편 업무와 관련된 곳인데요. 요거는 84년도입니다. 나중에, 갑신정변의 출발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우정국이죠. 우편 업무와 관련된 곳. 이런 근대적인 시설들이 이제 드디어 도입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